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요. 중국어의 성조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기본적인 기초 상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중국어의 4가지 성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어를 배우려고 마음을 딱 먹고 책을 폈는데 갑자기 내가 배우고 싶은 중국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한어란 단어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도대체 한어가 뭘까 하는 궁금증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일단 이 한어라는 것은요, 한족의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56개의 많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죠.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대략 94% 이상이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94%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한족의 언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국어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요. 한어, 한유라고 쓰고 우리는 중국어라고 읽죠. 자, 여러분들 중국어라는 것이 한유, 한어와 같은 의미를 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통화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말에도 한국어란 표현이 있지만 또 서울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표준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보통화라는 것은요, 북방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준어의 개념을 보통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보통화, 당연히 보통화를 배워야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어란 단어 한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보통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겠는데요. 일단 한자 눈으로 바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2개의 한자가 있는데요. 의미는 똑같아요. 중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긴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자, 특히나 뒤에 나라 국자를 보니까 앞에 있는 한자는 조금 번잡스럽게 생겼고 뒤에 있는 국자의 한자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의 이름이 번잡스러워서 번첸자고요. 뒤에 있는 한자의 이름은 간단해서 간체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읽을 한자는 간단하게 생긴 간체자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렇게 간소화된 한자인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어 병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한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한족의 언어를 한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병음은 뭘까? 네,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자, 중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막무가내로 한자를 띡 보고 무조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어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중국어를 읽기 위해서 로마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특이하게 성조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로마자로 표기를 하고 로마자 위에 성조라는 것을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들을 통틀어서 병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요 한자를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영어란 단어는 틀린 표현이죠. 선생님, 이 한자를 병음으로 어떻게 표기하나요? 라고 묻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병음이란 단어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음 안에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성모라는 것과 운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잠깐 살펴보면 성모라는 것은 흔히 우리말에 자음에 해당이 되고 운모라는 것은 흔히 우리말에 모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모음 위에는 성조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잠깐 엿봤다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중국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중국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조. 성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조는 단순히 음의 높낮이일 뿐이지 아주 어렵게 막 외워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조에 대해서 좀 익히고 살피고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의 성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조의 이름을 1성, 2성, 3성, 4성으로만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조가 4개가 있고 저마다 다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 특징만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한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우리 1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누구나 다 손가락 혹은 손이 있으시죠? 중국어 성조 연습할 때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민망하다 싶으면 이렇게 펜을 좀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성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 뭐야 저게 쉽죠? 일단요, 손가락이나 펜을 들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바로 이게 1성입니다. 자, 1성의 특징은요, 길게 한다가 특징입니다. 자, 책에 보면 소름으로 시작을 해서 뭐 길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목소리 톤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소리 톤이 조금 낮죠. 그래서 책에 적혀져 있는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소리를 내기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길게 하면 그것이 바로 1성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길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1성 끝. 1성의 특징은 길게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자는 이렇게 읽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엄마,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벌써 1성만 연습했는데 엄마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성 길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성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성은요, 누군가 내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혜란아, 누가 불렀어요? 그때 내는 소리. 왜? 뭐? 자, 이게 바로 이성입니다. 자, 이성은요, 많은 분들이 꽤나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 왜? 뭐? 이런 표현, 그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올라가는 거, 요게 이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 펜을 들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로 소리 한번 내볼게요. 네, 요게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왜? 뭐? 네,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한자 읽으면 이성 표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읽으면 삼배라는 의미의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삼성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은 손가락이나 펜 말고 또 다른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 턱. 네, 여러분 턱 없는 분들 안 계시죠? 자, 턱을 준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게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의 특징은 턱을 내렸다 올리면 됩니다. 턱을 안 내리면 절대 삼성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이 삼성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과 함께 익혀야지만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턱을 꼭 내렸다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삼성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자 읽어볼게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마아. 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동물 말을 마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특징은 턱을 반드시 내렸다 올려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 사성입니다. 사성은요 정말 쉬워요. 네, 정말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잘 못해요. 왜냐면 사성은 짧고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성을 잘 하려면 이것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되냐? 싸가지가 좀 없어야 됩니다. 말을 짧고 강하게 딱딱딱 끊어서 해야지만 사성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 한국어는 조금 길게 천천히 말을 해야지 굉장히 공손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사성을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말하는 이 순간만큼은 조금 싸가지 없게 조금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요게 사성이에요. 사성은 어떻게? 짧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잘못된 소리. 사성은 이렇게 짧고 강하게 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 한자의 의미는 욕하다. 즉, 사성을 표현할 때만큼은 싸가지 없게 욕하는 느낌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성부터 사성까지 쭉 소리를 한번 내봤는데요. 성조 저마다 다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특징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에서 준비된 내용들 모두 다 살펴봤어요. 일단 한어가 무엇인가? 네, 한어란 중국어란 뜻이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성조 연습 특징 잘 생각하면서 혼자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 가지 발음 중에 성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중국어 발음을 배울 때 크게 성모 그리고 운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성모라는 것은 우리말의 자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생긴 자음이 우리나라에 있죠. 네, 한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적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읽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선생님 지읒이요. 제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읒이라는 것은 발음이 아니라 요 글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나 아래 붙을 수 있는 모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라는 모음이 붙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하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원리로 중국어의 성모라는 것도요. 우리말의 자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혼자는 절대 발음을 할 수 없고 옆에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발음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어의 성모는요. 총 21개가 있어요. 바로 이번 강에서 21개의 성모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중국어의 성모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되어져 있는 것이 성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발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우리말의 모음에 해당이 되는 운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만나서 내는 소리예요. 자,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이 만난다. 즉, 뽀뽀를 시키면 되세요. 자, 입술을 뽀뽀시키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발음해 보도록 하죠. 자, 우어라는 운모가 있습니다. 오어라는 운모를 우리 성모가 만났을 때 내는 소리예요.
뽀, 뽀, 포, 포, 모,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아마 발음 안 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발음이죠. 일단 입술을 뽀뽀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위아래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성모는요. F라는 로마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발음을 할 때 F 발음 혹시 어떻게 하는지 네, 얼른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자,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이 닿지 않고 이번에는 윗니와 아래 입술이 살짝 닿아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푸 하고 소리를 냅니다. 자, 입술끼리 만나는 게 아니죠. 위에 이빨, 치아와 아래 입술이 살짝 만났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푸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어 발음에 F를 발음하듯이 하시면 정확하게 소리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혀 끝을 윗니 안쪽에 댔다가 떼는 소리다.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옆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린아이가요. 아주 뜨거운 물에 손을 대려고 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아뜨,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뜨 하는 느낌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뜨 하는 그 느낌을 한번 살려서 중국어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지만 마시고요. 정말 옆에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려고 한다. 요 생각을 하시면서 아뜨, 안 돼. 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으라는 음모를 붙여서 소리 내보도록 할 거예요. 뜨어, 트어, 느어, 르어. 네,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자, 뜨 하는 그 느낌 있죠? 뜨 하는 느낌을 살려서 뜨어, 트어, 느어, 르어 라고 발음을 하시면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음에는요. 혀 뿌리를 입천장에 닿아서 나는 소리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이것도요. 이론적으로만 알면 너무 힘들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목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목에 뭐가 생기죠? 약간 가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확하게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약간 목에 가래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라고 했을 때 약간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 느낌을 잘 살려서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역시도 으어 소리가 나는 음모와 함께 만나서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끄어, 흐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자, 조금은 민망한 감이 없지 않으실 거예요. 왜? 어색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다 혼자 계시죠? 네, 그쵸?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큰 소리로 따라 내셔야 되세요. 그리고 항상 요 발음을 하실 때는 목에 가래가 있는 그 느낌 그거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긁는 느낌으로 끄어, 크어, 흐어 하고 소리를 내시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정말 편안한 발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 발음을 할 때 아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발음입니다. 자, 음모 이를 붙여서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자, 힘주지 마시고 몸에 힘을 빼고 편하게 따라해 보세요. 치, 시. 네,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세요. 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정말 편안하게 치, 시. 네,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에도 있는 네, 그런 소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버하지 말고 정말 편안하게 소리를 내면 정확하게 할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없는 발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발음 중에
네, 이렇게 알파벳 R 소리 다들 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R 발음을 할 때 혀가 동그랗게 말리는 느낌을 누구나 가지실 겁니다. 자, 혹시라도 R 발음 해본 적 없으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얼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영어로 읽을 때 알파벳 R이라고 읽습니다. 혀가 동그랗게 말리는 그런 느낌 다들 느끼시죠? 자, 요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끊임없이 혀를 동그랗게 말아서 소리를 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음모 이는요, 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으라는 입모양 옆으로 벌어지게 으라는 입모양을 가지고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쯔, 쯔, 치, 치, 시, 시, 르, 르. 네,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혀를 동그랗게 말려는 노력을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발음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지읒, 치읒, 시옷, 리을과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으나 조금 차이가 있다면 혀를 동그랗게 말아서 내는 소리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쯔, 치, 시, 르. 네,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소리를 낼 때 약간 네, 여기 목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이 간지럽지? 내가 중국어 발음을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간지러운 느낌을 네, 느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말의 지읒, 치읒, 시옷에 해당되는 발음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요, 일단요,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치아를 한번 붙여보세요. 네. 자, 치아를 붙이고 입을 옆으로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네. 자, 일단요, 이렇게 치아를 최대한 붙이고 입을 옆으로 찢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번 혀를 최대한 앞으로 보내는 느낌을 가지고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쯔, 쯔, 츠, 츠, 스, 스. 네, 여러분 다들 하셨나요? 자, 일단 이 발음을 할 때는 치아를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치아가 자꾸 떨어지려고 한다고요? 최대한 붙여주세요. 자, 치아를 붙이고 입을 옆으로 찢어서 내는 소리입니다. 쯔, 츠, 스. 네,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세요. 자, 이때 앞으로 나도 모르게 침이 튄다. 혹은 나도 모르게 치아 사이로 바람이 툭, 툭 하고 나간다.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음을 할 때요, 굉장히 침이 많이 튀어요. 왜냐하면 치아에 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혀를 계속 앞으로 보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침이 계속 튑니다. 자, 요 세 개 발음을 하면서 침이 안 튄다? 그러면 혹시 내가 소리를 잘못 내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침이 최대한 튀게끔 발음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 준비한 성모 발음들 쭉 살펴봤는데요. 자,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적혀 있는 대로 이론대로 발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특징대로 발음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역시 중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운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모라는 것은요, 우리말의 모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 36개의 운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운모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단운모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복운모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 개짜리, 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단운모와 복운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음모는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모는요, 이 안에서 2개씩 혹은 3개씩 짝꿍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걸 복음모라고 부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우어, 우어, 네, 이렇게 소리를 내요. 선생님 혼자 뭐하지?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읽어봤고요. 자, 앞에 있는 아 같은 음모는 정말 쉽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 라고만 소리를 내면 돼요. 네, 너무나 간단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이 음모는요, 단순히 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해서 입 모양을 중간에 한번 바꿔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 시작했다가 어로 끝날 수 있게끔 우어 이렇게 입 모양을 작게 시작해서 크게 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음모, 네, 이 음모가 중요해요. 왜? 잘 틀리니까 중요합니다. 자, 너무나 영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요. 우리 이 로마자를 딱 보면 무조건 이렇게 읽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어에서 이 음모를 읽을 때는요. 라고 읽습니다. 으로 시작해서 입 모양이 어로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주의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가지 음모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고 읽습니다. 네, 앞에 2가지 음모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라는 거, 네, 우리말에도 있는 발음이라서 편하게 이라고 소리 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라고 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말에도 물론 우라는 발음이 있지만 우리말과 조금 다르게 입 모양이 굉장히 동그랗고 앞으로 많이 나와야지만 중국어의 정확한 우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 하는 것이 아니라 우 이렇게 입 모양을 최대한 앞으로 빼서 발음할 수 있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음모 발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잘 못하니까. 자, 우리 발음에는 없는 표현인데요. 소리만 언뜻 들으면 왠지 우리 말의 발음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요새 위가 안 좋아. 배가 아파. 위가 안 좋아. 위, 아래, 위쪽? 네, 이렇게 위라는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위라는 것은요, 위. 자, 입 모양 보셨나요? 위. 자, 우로 시작해서 입 모양이 이로 끝나서 위라는 소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이 음모의 소리는요, 로 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 모양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우리말에도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마지막 음모 소리를 낼 때만큼은 입 모양을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게 동그랗게 유지해서 소리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음모 6가지 소리를 쭉 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라는 소리, 그리고 라는 소리, 이 모양 변하지 않게끔 유지하는 거, 이 2가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복음모는요, 방금 전에 등장했던 단음모들이 2개 이상 만나서 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줄 아라는 음모를 한번 다른 음모와 결합시켜서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I, 안, 네. 자,
어려운 소리 없죠. 편하게 그냥 큰 소리로 연습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잘 낼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이렇게 하고 마치 우리말에 받침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발음을 할 때 조금 더 콧소리가 나게끔 비음을 내면 더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편하게 한번 해보시고 뭐야 별거 없네 너무 쉽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더 비음 섞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네. 어려운 발음 없죠. 다만 우리가 두 가지 음모가 같이 있다 보니까 둘 다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라고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말에 마치 받침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한다? 콧소리를 낸다. 그러면 더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의를 해서 자, 일단 단음물을 먼저 읽어볼까요? 라고 소리를 냈었죠? 그러면 다른 음모와 함께 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선생님이 단음모를 읽을 때 에라고 읽지 마세요. 요거 잘못된 발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복음모에서 A라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구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 음모가 혼자 쓰일 때는 라는 소리를 내지만 또 다른 음모와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의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많이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발음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다른 음모와 함께 있을 때 에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은요. 마치 우리말에 받침에 해당이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요거는 음모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원래 소리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받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콧소리, 비음소리 내시면 더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음모입니다. 조금 개수가 많아요.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이에, 이에, 이야오, 이야오, 이오, 이오, 이엔, 이엔 이라고 읽습니다. 네,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어려운 발음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모. 뭐라고 했어요? 이 음모가 혼자 있을 때는 라고 읽지만 앞이나 뒤에 다른 음모와 결합이 된다면 그때는 에 소리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에 라고 발음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이양, 이양, 이응, 이용. 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나 이때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말에 받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비음 섞인 소리. 이응, 우엉 이런 식으로 약간 콧구멍이 커지는 느낌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북경을 중국어로 하면 베이징, 베이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베이징 이것이 아니라 베이징 이렇게 콧구멍이 약간 간지러운 느낌을 살려서 표현을 하면 더 중국어스러운, 더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이왕이면 우리말에 받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콧구멍을 약간 간지러운 느낌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음모 연습해 볼게요. 우와, 우와, 우오, 우오, 우아이, 우아이, 우에이, 우에이. 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서 저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발음 그 자체만은 만으로는 어려운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자, 이 음모를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혼자 있다. 그럼 어떻게 소리를 낸다고요? 으어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앞이나 뒤에 다른 음모가 등장한다. 그때는 에라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발음 주의해서 표현해 주시면 다른 것들은 쉽게 다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 건데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해볼게요. 마치 우리말에 받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낸다? 콧소리, 비음 섞인 소리를 내면 더 잘할 수 있다. 자, 비음의 느낌 잘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죠. 우안, 우안, 우은, 우은, 우왕, 우왕, 우엉, 우엉 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약간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 간지러운 느낌 살려서 표현해 주세요. 자, 다음 정말 중요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위 이렇게 소리 나지 않도록 입모양 최대한 잡아서 동그랗게 말려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음모에서는 라는 소리를 냈었습니다. 자, 다른 음모와 결합이 되었을 때는요. 위에, 위에, 위엔, 위엔, 윈, 윈 이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 입모양 동그랗게 말고 유지하고 있으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위에 이렇게 입모양이 바뀌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위 하고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음모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음모 소리 내야죠. 이때는 입모양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위에 라고 소리를 내주시고요. 다음은 위엔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음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모가 아니라 마치 우리말에 받침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죠. 이때는 굳이 입모양이 바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ün 하고 입모양 동그랗게 유지하고 또 콧소리 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우리말의 모음에 해당이 되는 음모라는 것들에 대해서 발음을 해봤습니다. 사실 크게 어려운 발음은 없었지만 우리말에 또 없는 발음도 있어요. 와 같은 것들.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음은 많이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거니까 큰 소리로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볼게요.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중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성조 자체만으로도 어려운데 성조가 변화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의외로 굉장히 재미난 강의입니다. 중국어의 성조 변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요, 우리 중국어에서 성조를 배웠고 삼성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삼성의 특징 어떤 게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자, 중국어 삼성을 표현할 때는 턱을 살짝 내렸다 올리면서 표현을 했었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삼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요, 의외로 삼성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어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니하오라는 표현이 있죠. 자, 니하오가요. 이렇게 병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일단 다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안녕이란 표현은 니하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조 잘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니하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인사를 다 하기도 전에 숨이 차죠. 네,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지칩니다. 이게 니하오 두 글자니 망정이지 우리말처럼 안녕하세요를 다 삼성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조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내가 편하고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말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연습을 해보면 왜 성조 변화를 일으키는지 다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니하오의 성조가 삼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성이 여러 개 있으면 숨이 차요. 그래서 바꿉니다. 이성, 삼성으로. 자, 이성, 삼성으로 바꿔서 한번 인사말 해보도록 할게요.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혹시 이성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고요? 자, 이성의 특징,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할 수 있는 대답. 왜? 이런 느낌이었죠. 자,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니하오, 니하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삼성을 읽었을 때보다 이성, 삼성을 읽었을 때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읽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이 만났다. 그때는 앞을 이성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첫 번째 성조 변화입니다.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삼성이 문제예요. 일단 삼성이 등장하면요, 조금 숨이 찹니다. 그래서 삼성과 그 뒤에 다른 성조의 단어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삼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요, 앞에 삼성의 표현들이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일성, 이성, 사성, 경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같이 읽으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老师, 老师 라고 읽으면 됩니다. 뒤에 일성 길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턱을 내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老师, 老师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내려가는 러는 있는데 올라가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老师, 老师 라고 읽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삼성의 모양이 라오라고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건 라오, 내려가는 소리만 내고 있죠. 그래서 반쪽짜리 삼성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반삼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삼성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림에서 내려가는 느낌만 지키는구나, 반만 지키는구나, 이름이 반삼성이구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뒷부분 역시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삼성과 이성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草莓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겹쳐지는 부분 하지 말고 한 번에 소리를 내버리자. 草莓, 草莓 라고 소리를 냅니다. 역시나 草 하고 내려가는 느낌은 있지만 올라오지는 않죠. 그래서 반쪽 삼성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사성이 뒤에 등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성을 지킬 때도요, 역시나 미판, 미판 이렇게 읽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내려가는 느낌은 있지만 올라오는 느낌은 없죠? 미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나
반쪽짜리 삼성만 지키고 있죠. 자, 뒷부분 이번에는 경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할 때입니다. 경성은요, 우리 사성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냥 가볍게 내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사성이 아! 이렇게 짧고 강하게 낸다면 경성은 아 라고 소리를 냅니다. 사성과 엄연히 구별이 되는 소리입니다. 자,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역시나 니만 이라고 해서 내려가는 느낌은 있지만 올라오는 소리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니만 이라고 읽어요. 자, 이때 역시도 반쪽짜리 삼성만 지키고 있죠. 자, 일단 삼성이 등장을 하면 아, 내려가는 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삼성요 정말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해요. 한국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성조가 삼성이에요. 그래서 삼성을 할 때는 무조건 턱을 자꾸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서 내려가는 소리에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요, 우리 이 뿌라는 것의 성조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는요, 중국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거 나쁜 거야. 부정 형태야.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세요. 발음도 뿌 이렇게 부정스럽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뿌라고 강하게 사성으로 읽으면 뿌라는 부정 형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발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자도 성조 변화를 자주 일으킵니다. 언제 일으키냐? 뒤에 사성이 왔을 때. 자, 앞에 사성, 뒤에 사성이 오면요, 의외로 표현하기가 조금 잘 안 돼요. 그래서 뿌 이렇게 하면요,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뿌 하는 것보다는 부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뿌라는 단어 뒤에 사성의 단어가 오면요, 부취라고 해서 이 뿌의 성조를 자연스럽게 이성으로 올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둘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둘 다 사성으로 읽히는 경우 뿌취 네, 이렇게 읽는 것과 부취라고 읽는 것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네, 아마 여러분이 몸소 느끼셨을 겁니다. 뒤에 성조 변화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 뿌란 단어의 뒤에 사성의 단어가 등장을 한다? 그럼 부하고 자연스럽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둘 다 사성인 경우 북한이라고 읽지 말고 북한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성, 이성, 삼성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성조 그대로 뿌라고 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라는 단어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라는 것은요, 손가락 그대로 한 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어로 이라는 한자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성조를 그냥 이 하고 길게 하려다 보니까 이 하고 다른 단어를 붙이기에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는데요. 일단은 이라는 것의 뒤에 일성, 이성, 삼성이 왔을 때 강하게 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뒷부분만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티엔 이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 이성이 오는 경우 이니엔 이라고 읽고요. 삼성이 오는 경우 이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이라는 한자 뒤에 또 다른 단어, 일성, 이성, 삼성의 단어가 등장을 하면 이렇게 짧고 강하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성 혹은 경성의 단어가 오면 그때는 하고 이성으로 올려서 읽으면 돼요. 자, 요것들은요, 여러분이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단어를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니까 그냥 이런 원리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조 변화를 일으키는 케이스 두 가지 경우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사성이 오는 경우 이성, 사성으로 읽습니다. 이딩, 이딩 이렇게 읽고요. 뒤에도 이거, 이거 라고 표현을 해서 성조 변화 일으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뿌와 이라는 것에 성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자주 씁니다. 이 두 단어를 정말 자주 써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더 읽기 편한 쪽으로, 표현하기 편한 쪽으로 성조 변화를 일으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을 자주 읽고 단어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에서 등장한 내용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번 강에서 아주 큰 걸 하나 배웠어요. 중국어로 할 수 있는 인사말 배웠습니다. 자, 중국어로 우리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인사, 성조 변화 일으켜서 니하오 라고 한다는 거 배웠으니까요. 친구들 만났다, 니하오, 니하오 라고 인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再见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자, 고독학 중국어 입문 이번 강에서는 중국어 숫자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중국어로 숫자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중국어로 숫자를 표현할 때 손가락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중국어 숫자 입으로만 연습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손가락과 함께 중국어 숫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당연히 기본적으로 1부터 10에 해당되는 숫자에 대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자, 이라고 하면 숫자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네, 손가락으로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1, 2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 숫자 2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손가락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R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사성 정확하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R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숫자 3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 준비하시고요. 숫자 3은 산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숫자 3 어떻게 한다고요? 산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손가락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한자도 눈으로 봐야 되지, 성조도 지켜야 되지, 굉장히 바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숫자 1부터 3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2, R, 3,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요, 우리 이거 못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조 표현에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좀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 숫자 4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짧고 강하게 읽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숫자 4는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숫자 5는요. 네, 손가락 다 피면 되겠죠? 5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조가 삼성입니다. 삼성의 특징, 턱을 살짝 내렸다 올리셔야겠죠? 자, 턱 내렸다 올리면서 5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부터 5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2, R, 3, 4, 5. 네, 다 되셨죠? 네. 자, 1부터 5까지, 손가락 별거 없네. 이 정도 뭐, 거뜬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6부터는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자, 숫자 6은요, 이렇게 손가락, 네, 잘 구부려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 도대체,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사장님한테 이 물건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네, 말씀은 안 하시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네, 얼마라는 뜻일까요? 바로 6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만큼 우리 중국에서는요, 손가락으로 숫자 표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손가락 표현 방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숫자 6이라는 표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6, 6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숫자 6 어떻게 한다고요? 6, 6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6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이렇게 내 손가락을 좀 손목을 비틀면서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 6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숫자 7은요. 우리 손가락 앞에 요 3개를 동그랗게 오므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치, 치라고 읽습니다. 자, 숫자 7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치,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숫자 6 기억하시나요? 네,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자, 숫자 6, 7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6, 7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 숫자 8입니다. 자, 손가락 2개 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빠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자 모양을 잘 보면요.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돌렸을 때 한자와 손가락 모양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 손가락도 기억하기 쉽고 또 한자 팔도 기억하기가 쉬우니까요. 이 2가지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 라고 읽습니다. 자,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빠입니다. 자, 다음은요, 숫자 9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손가락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 9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2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자 9는 이렇게 읽습니다. 지오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성조가 삼성이니까 턱을 살짝 내렸다 올리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8, 9 이어서 한번 소리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빠. 자, 그 다음에 숫자 9는요. 지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숫자 10에 대한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10은요, 아주 가볍게 주먹을 살짝 쥐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조 이성이죠. 네, 이성의 특징은 왜 이런 느낌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조금 혀를 동그랗게 말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시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 이 숫자 10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손가락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한자, 열십자, 이 한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도 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이 2개 손가락을 크로스해서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 방법이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은요.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또 지역별로도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 숫자 10에 대한 표현이 주먹을 살짝 쥘 수도 있고 손가락 2개를 크로스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럭키 세븐을 표현하듯이 이렇게 손가락 2개를 꼬아서도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숫자 1부터 10까지 쭉 살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저와 손가락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천천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숫자 1부터 10에 해당이 되는 발음과 그리고 손가락 표현 방법을 모두 다 익힐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8,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6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